저희가 계속해서 명예 전당에 헌액된 최근 10년 선수를 소개해드렸었는데 오늘은 딱 한 선수, 좀 저희 입장에서 특별 기획이라고 할까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윌리 메이스 선수 특별편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 선수는 사실 어떤 경로로 소개해드려도 너무 걸칠 게 많아서 저희가 그동안 소개 안 해드린 게 제가 이제 후회가 될 정도인데요. 기록적인 부분은 여러분도 충분히 이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의 정말 그 위대함, 야구의 업적 이런 거를 정말 이야기하듯이 잠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 23년을 뛴 선수죠. 통산 3,005경기를 뛰면서 3,293개의 통산 안타를 쌓아 올렸고요. 통산 타율도 3할 1리, 출루율 3할 8푼 4리의 장타율이 무려 5할 5푼 7리입니다. 660개의 통산 홈런을 쌓아 올면서 1909타점 그리고 2068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도루도 339개를 뛰면서 통산 OPS가 놀랍게도 0.940입니다. 신인왕을 차지했는데 이 선수는 신인왕 2번 받았어요. 짧게 니그로 리그에서 뛰었었잖아요. 니그로 리그에서 뛰었을 때도 신인왕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니그로 기록도 공식 기록으로 인정을 하니까 2번 받게 된 거죠. MVP 2번, 올스타가 24번. 23년 공격인데 어떻게 24번이야? 이것도 역시 니그로 리그에서 뛴 올스타 기록이 합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뭐 이 정도 기록은 베이브 루스에게도 찾아보기 어렵다 할 정도로 엄청난 기록의 보유자입니다. 1931년도 알라바마주 웨스트필드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그 지역에서 되게 야구 잘하는 스타, 물론 아마추어였습니다. 어머니는 고등학교 농구와 육상의 스타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의 그런 스포츠의 좀 재능을 좀 물려받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실제로 결혼까지 하시지는 않았었대요. 그래서 3살 때 헤어졌는데 본인은 아버지와 본인의 고모 2명이 키워줬다고 합니다. 아버지 본인도 야구를 잘했었기 때문에 어린 윌리 메이스 5살 때부터 야구를 가르쳤었고요. 윌리 메이스가 어린 시절 본인의 야구 우상이 누구였었냐면은 조디 마지오, 테드 윌리엄스, 스탠 뮤지얼, 정말 그 당시에 뛰는 당대의 스타들이었는데 그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메이저리그에 흑인 선수가 없던 시대이니까 야구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아이돌도 결국은 백인 선수들밖에 없었다는 거죠. 고교 시절에 야구, 농구, 풋볼 모두 다 뭐 학교의 최고의 스타로서 인정을 받았었고요. 1948년도 니그로 리그 버밍행 블랙베런스에 입단을 합니다. 근데 이 선수가 아마추어 때도 잘하고 니그로 리그 뛰는 거 몇 경기 많이 뛰지 않았어요. 그때 했는데 너무 재능이 뛰어나니까 메이저리그 팀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 그 전에 1947년도 제키 로빈슨이 인종의 장벽을 깨고 메이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흑인 선수가 뛸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기만 기다린 거예요. 이때 그 니그로 리그 뛸 때 아직 재학생인데 그때 니그로 리그 뛰었었거든요. 보스턴 브레이브스, 브루클린 다저스가 실제로 오퍼까지 했답니다. 하지만 그때 뉴욕 자이언츠가 가장 좋은 계약 조건, 계약금 $4,000를 제시하면서 뉴욕 자이언츠 품에 안기게 됩니다. 1951년도 5월 24일 날 콜업이 돼요. 콜업이 되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본인이 마이너스 뛰고 있는데 구단에서 전화 온 거죠. 올라와 했더니 제가 올라가서 메이저리그 투수 상대한다고요?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전화 뚝 끊고. 장난 전화인 줄 알았대요. 전화해서 빨리 올라오니까 그만 장난치세요. 뚝 끊고. 몇 번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자이언츠 감독이 리오 도쇼라는 아주 명감독이 있습니다. 이분이 직접 전화해서 너 지금 장거리 전화해서 구단 자꾸 돈 쓰게 만들지 않고 당장 올라오라고. 우리도 예전에는 장거리 전화, 해외 전화하면 되게 비쌌었잖아요. 미국도 이때는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올라와서 본인이 꿈에 그리던 메이저리그, 꿈에 그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본인이 메이저리그에서 절대 뛰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때 유명한 게 그 당시 뉴욕 자이언츠의 홈구장은 폴로 그라운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그라운드 생김새가 요상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말 편자 있잖아요. 편자 모양.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된 구장. 구장의 생김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그 사이즈 말씀드릴게요. 좌측 펜스 제일 짧은 데가 85m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측 펜스 제일 짧은 데는 79m, 더 짧아요. 그런데 중앙 펜스 거리가 147m예요. 이거 완전히 기형적인 거잖아요. 홀로그라운드 중견수들은 죽어납니다. 엄청나게 넓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홈플레이트가 거의 150m잖아요. 웬만큼 긴 구장도 130m 넘는 데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120m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거죠. 그런데 이 폴로그라운드의 넓은 구장을 정말 뛰어난 운동 능력, 스피드, 센스로 뛰어난 수비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선수가 이 시즌 51년 올라왔던 첫 번째 시즌 끝난 다음에 한국전에 참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테드 윌리엄스 이분이 한국전 참전은 유명한데 윌리 메이스도 역시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54년도 1954년도 메이저리그 최초 기록입니다. 올스타전이 아직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전반기에 30개 이상의 홈런을 쳤다. 이거 지금도 엄청난 기록이잖아요. 이 최초 기록을 쓴 사람이 바로 윌리 메이스입니다. 이 시즌도 결국 3할 4푼 5리 타율 1위를 차지하면서 41개 홈런을 치고 MVP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가 본인의 처음이자 마지막 월드시리즈 우승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그때 윌리 메이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더 캐치. 이게 바로 폴로그라운드고 엄청난 147m짜리 공간. 뒤로 공을 바라보며 뛰면서 본인의 머리 넘어오는 타구를 잡아서 송구까지 이어지는 이때 이 타구를 친 선수가 클리브랜드의 빅 웰치라는 선수고요. 이게 또 1차전이었었는데 그 타구를 잡은 그 타구의 거리, 비거리가 130m였대요. 여러분 사실 130m짜리 타구는 홈런 돼야 정상 아닙니까? 이 타구를 치고도 홈런이 안 된 것도 억울한데 이거를 잡아내기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윌리 메이스의 더 캐치, 정말 이건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957년도에 처음으로 골드글러브 시상 제도가 들어왔어요. 첫 번째 수상자가 바로 윌리 메이스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12년 연속 골드글러브를 받게 되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958년도 뉴욕 자이언츠는 프랜차이즈를 샌프란시스코로 옮기게 되죠. 옮긴 그 이듬해 59년도 7만 5천 달러의 연봉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게 당시 메이저리그에서는 최고액이었었습니다. 1963년도도 시즌 전에 10만 5천 달러의 연봉을 받았다고 해요. 이것도 역시 메이저리그 기록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선수의 정말 온화한 선풍과 뛰어난 기량이 합체가 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64년도 메이저리그 최초죠. 팀 캡틴인데 흑인 선수로서는 최초로 팀 캡틴이 돼요. 그러면서 그 구단주가 직접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너는 진작부터 캡틴이 됐었어야 되는 선수라고. 그럴 정도로 정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5년도 9월 13일 본인 통산 500 홈런 그리고 본인 커리어 하이 52개 홈런을 치고 두 번째 MVP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69년도에 600 홈런 고지에 올라서게 되고요. 70년도 7월 18일 3,000안타를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1회 기록이 많아요. 아무래도 예전 선수다 보니까 71년도,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로베르토 클레멘트가 니카라과 지진 구하러 갔다가 비행기 사고로 세상 뜨면서 그 이듬해 바로 선행한 선수에게 로베르토 클레멘테상을 주지 않습니까? 1회 수상자가 바로 윌리 메이스입니다. 자, 72년도 5월 뉴욕 매츠로 트레이드가 됩니다. 이런 자이언츠의 프랜차이즈 선수를 왜 트레이드 시킬까? 그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재정난에 휘말리게 돼요. 이 선수의 연봉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면서 결국 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73년 8월 17일 신시내티 에이스였죠. 돈 글래서 상대로 본인의 마지막 홈런 660 홈런을 치고 9월 20일 날 은퇴를 발표합니다. 이 윌리 메이스 선수가 남긴 기록적으로 보나 정말 너무 많은 에피소드와 엄청난 기록들이 숨어 있는데요. 24번의 올스타, 아까 말씀드렸죠. 23년 동안 니그로 리그까지 포함을 해서 24번의 올스타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건 통산 2위입니다. 스텝 뮤젤과 공동 기록이고 1위 기록은 행크 아론, 또 본인의 절친이고 했던 행크 아론의 25번 올스타에 이어서 두 번째 기록이고요. 12번 골드글러브는 지금도 깨어지지 않는 외야수 최다 골드글러브 수상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79년도 94.68%의 지지를 받고 명예전당에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늘 궁금한 게 여기서 반대표를 던진 이 5.23%의 인물들은 과연 무슨 생각으로 안 뽑았을까 참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9년도 스포팅 뉴스가 선정한 메이저리그 최고의 백인 선수 2위에 들어갑니다. 1위는 다 눈치채시겠죠? 베이브 루스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이 660 홈런은 통산 6위 기록에 올라 있고요. 득점 부분도 통산 7위, 타점 12위, 최다 안타 12위. 그리고 이 선수가 쌓은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WAR이 통산 156.2로 통산 투수 타자 다 합쳐서 5위에 올라 있어요. 이 선수가 정말 이렇게 팬들 친화적이고 했다는 거는 뉴욕 자이언트 시절에 홈 경기 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거리에서, 뉴욕은 사실 맨하튼 쪽에 있는 쪽은 사실 그 운동하시는 공간이 많지 않죠.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스틱볼이라 그래서
길거리 야구를 하게 됩니다. 거기 같이 어울려서 스틱볼을 해주면서 애들한테 야구도 가르쳐주고 했던 모습이 실제로 사진에 담기기도 했었고요. 또 우리에게는 베리 본즈 선수의 대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얼마 전 93살의 일기로 이제 우리와 작별을 했습니다마는 그의 이런 정말 메이저리그에 남긴 엄청난 업적들과 기록들, 정말 그 초창기 인종의 장벽이 무너지고 메이저리그에 나와서 보여준 모습은 우리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거고요. 별명 Say Hey Kids, 이것도 왜 두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건 약간 좀 악의성인데 윌리 메이스가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웠답니다. 그냥 사람들 헤이 헤이 하고 불렀대요. 그래서 Say Hey Kids다. 근데 정설, 이분의 좀 전기를 썼던 자서를 썼던 분에 의하면 스포츠 기자분이 이분이 되게 친근하게 인사하는 걸 보고 Say Hey Kids라고 별명을 붙였다. 이 두 번째 얘기가 책에 나온 얘기니까 조금 더 정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윌리 메이스 선수의 명복을 빌고 앞으로 정말 이런 완벽한 5툴 플레이를 볼 수 있을지, 앞으로 또 이런 선수 제2의 윌리 메이스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